투발루는 중앙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인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폴리네시아 문화화로 유명합니다. 9개에 흩어져 있는 섬과 환초로 이루어진 투발루는 세계에서 가장 작고 인구가 희박한 나라 중 하나로 인구는 약 11,000명이 넘습니다. 투발루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 해안 침식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투발루는 어업, 농업, 생태 관광을 기반으로 한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활기찬 문화 생활과 따뜻한 환대로도 유명하여 광활한 태평양에서 독특한 장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래에서는 투발루에 대한 이상한 사실 15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수도. 투발루에서 가장 분주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인 푸나푸티는 다른 세계의 수도와는 확연히 다른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제공하는 매우 독특한 환초입니다. 이 환초는 넓은 석호를 둘러싼 얇은 땅으로 길이는 약 4.8에서 24km, 너비는 1083에서 360여미터입니다. 인구는 약 6,000명으로 투발루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넘는 비교적 작은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푸나푸티는 이 나라의 번화한 행정 중심지이자 주요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푸나푸티의 독특한 특징은 다른 세계적 수도와 확실히 차별화됩니다. 가장 넓은 지점의 너비는 약 360여미터에 불과하지만 푸나푸티는 특정 부분에서 상당히 좁아져서 가장 좁은 지점은 약 6m에 불과합니다. 컴팩트한 사이즈 덕분에 독특한 매력을 지녔으며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도시 생활을 제공합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달리는 푸나푸티의 주요 도로는 약 15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운전 동안 도로 양쪽에서 바다에 탁 트인 전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지역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이며 특히 오후에는 거리가 활기차고 붐빈다. 흥미롭게도 수도의 활주로는 항공편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축구장으로도 사용되고 날씨가 특히 더울 때는 옷을 말리는 장소로도 사용됩니다. 주민들은 비행장을 잠자리로 이용하기도 한다. 투발루 여성의 아름다움. 투발루 여성은 전통적인 폴리네시아의 아름다움과 따뜻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이 결합된 독특한 매력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녀의 빛나는 피부와 표현력이 풍부한 눈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선사하며 폴리네시아의 본질을 반영하는 곡선미가 넘치고 풍만한 몸매가 이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두껍고 윤기 나는 털은 짙은 갈색에서 검은색까지 다양하며 독특하고 넓은 코는 독특하면서도 그들의 유산을 대표하는 풍부한 문화적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친절하고 후대하는 투발루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사교적이고 지역사회 중심적입니다. 그들은 대인관계에서 존중, 친절, 충성심을 매우 중시합니다. 투발루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며 여성들은 직조와 계곡농사 등 전통활동에 깊이 참여합니다. 그들은 또한 지역사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헌신을 반영합니다. 투발루의 문화와 독특한 생태계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해양생물의 활기찬 안식처이자 매혹적인 생태계를 자랑합니다. 다채로운 물고기, 산호, 그리고 다양한 해양생물로 가득한 산호초를 상상해보세요. 육지에서는 새, 파충류, 그리고 야생동물이 이 독특한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이 풍부한 생태계는 해양생물의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식량을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하며 생태 관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을 지원합니다. 투발루의 해양 자원은 수정처럼 맑고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바닷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와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푸나푸티 서쪽 해안에는 약 33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아름다운 해양 보호구역이 있는데 이곳에는 물고기, 산호, 해초, 무척추동물이 가득합니다. 보호구역 내에 이 작은 섬들은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 거북이의 둥지를 틀기에 중요한 곳입니다. 방문객들은 스노클링, 바다 탐험, 캠핑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돕기 위해 대여 장비와 투어 가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노클링, 산호초 관찰, 카약, 조류 관찰, 역사 유적지 탐험과 같은 활동은 생태 관광을 촉진하여 투발루 경제 희망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투발루의 문화는 폴리네시아의 전통과 영국 식민지 영향이 매력적으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메케, 남성을 위한 파텔레 등의 전통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추며 지역 행사, 결혼식, 축제에서 선보이는 즐거운 문화적 표현입니다. 이 섬에서는 영어와 투발루어가 널리 사용되며 현지의 환대 덕분에 모든 방문객이 환영받고 집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은 제한적이지만 이는 현지 문화에 푹 빠지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섬의 독특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타발루, 디지털 시대에 합류하다.
투발루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급박한 위협으로부터 귀중한 국가적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특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이 작은 섬나라는 혁신적이고 전례 없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즉, 메타버스에 자신의 디지털 버전을 만드는 것이며 가상 공간에서 완벽하게 복제된 최초의 국가가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이 일상생활에 완벽하게 통합되어 사람들이 서로 다른 가상 환경 사이에서 원활하게 상호작용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술적 경계입니다. 이는 물리적 세계에서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이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야심찬 프로젝트에서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큰 가장 작은 섬을 디지털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화 과정에는 섬의 자연 경관, 기념물, 문화 유적지가 세심하게 포함될 것입니다. 각 거주자는 3차원 아바타를 갖게 되어 이전에 살았던 섬을 방문하고 모국어로 대화하고 관습과 전통을 보존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이 디지털 환경 내에서 가능합니다. 투발루는 나머지 세계와 고립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타발루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외딴 곳이어서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8개의 섬 중에서 수도인 푸나푸티만 정기적으로 전기가 공급됩니다. 투발루 정부는 신문 대신 전단지 형태의 간행물을 발행합니다. 위성 텔레비전 서비스는 사전 등록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며 전국에 라디오 방송국이 하나뿐입니다. 투발루에서는 호주 달러를 사용하지만 거래 편의성을 위해 모든 금액은 종종 미국 달러로 표시됩니다. 투발루의 고립성 때문에 방문객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딴 곳에 사는 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매력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투발루에서는 신용카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관광객이 투발루를 방문할 때는 현금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발루에는 내셔널 뱅크 오브 투발루라는 단 하나의 은행이 있으며 목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금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영업합니다. 투발루 국민의 대부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며 불과 수백 명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의 주요 생업은 농업과 전통 어업인데 이는 그들이 직접 만든 배를 이용해 이루어진다. 지역 주민들은 음악과 춤을 좋아하고 배구, 축구, 크리켓 등의 스포츠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발루의 삶은 점차 현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뿌리 깊은 전통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민 간의 단결과 문화적 정체성이 일상생활의 근본적인 측면입니다. 투발루는 세계에서 가장 방문객이 적은 나라이다. 광활한 태평양에 위치한 투발루는 고요하고도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발산합니다. 면적이 26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이 섬나라는 약 11,1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은 수도인 푸나푸티에 살고 있습니다. 투발루의 유일한 공항은 주당 2편의 항공편만 운항하며 다른 섬으로 여행하려면 방문객은 페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투발루는 세계에서 가장 방문객이 적은 나라로 햇살 가득한 해변과 수정처럼 맑은 바닷물에 매료되어 매년 약 2,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이 나라는 태평양 곳곳에 흩어져 있는 100개가 넘는 작은 산호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넓은 백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닷물, 매혹적인 코코넛 숲을 자랑합니다. 투발루인들은 친절과 환대로 유명하며 방문객들에게 단순한 삶을 경험하게 하고 전통 어업을 즐기고 보트 여행을 하고 전형적인 현지 요리를 맛보도록 초대합니다. 투발루는 열대 기후로 1년 내내 28도에서 30도 사이의 안정적인 기온을 유지합니다. 기후는 대체로 습하고 강수량이 많으며 5월부터 10월까지의 건기가 가장 쾌적합니다. 끊임없이 동쪽에서 부는 무역풍이 더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으므로 자외선 차단이 필수적입니다. 이 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좁은 나라라는 별명이 붙었다. 투발루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작고 고립된 나라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립은 태평양에서 독특한 성격을 띠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투발루의 가장 독특한 측면 중 하나는 국토가 좁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평균적으로 너비가 1km가 조금 넘고 가장 넓은 지점은 불과 5km에 이릅니다. 이렇게 좁은 이유는 넓은 바다에 둘러싸인 저지대 산호섬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투발루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특별하고 깨끗한 매력을 지녔으며 하얀 모래사장, 생기 넘치는 청록색 바닷물, 무성한 열대 식물이 있습니다. 평화롭고 상업적이지 않은 섬나라 투발루는 산호섬, 그림 같은 석호, 독특한 문화 관습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영토 확장의 제한은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에 큰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공간 부족은 주택 부족, 인프라 부족,
경제적 기회 제약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 지역 영토는 좁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와 생계를 보장하려면 세심한 계획과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투발루는 무역과 운송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범위한 도로망이 부족하고 해상 운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섬과 외부 세계 간의 연결성이 제한됩니다. 이 국가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이 중단될 가능성이 특히 높고 고립과 물류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투발루의 침수 위협. 2024년 5월 17일 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를 방문하여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티에레스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이 나라가 존재론적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투발루의 가장 높은 지점은 해발 약 5m에 불과합니다. 광활한 태평양 한가운데에 위치한 인구 1만 1000명에 불과한 이 작은 섬나라는 전면 침수 위기에 처해 있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습니다. 투발루는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최초의 국가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독특한 문화와 인류 전체에 심각한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투발루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해발 약 5m에 위치한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지점과 해발 평균 고도가 2m 미만으로 이 나라는 홍수와 해안 침식에 매우 취약합니다. 1993년 이래로 해수면은 매년 약 0.5cm씩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1년 호주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투발루는 해수면이 평균보다 약간 높으며 해수면의 차이는 1에서 3위에 불과하여 극한 상황에 취약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투발루는 수십 년 내에 완전히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8월 나사 해수면 변화 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투발루는 해발 약 1.9m 높이에 있으며 해수면 상승 속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50년까지 만주로 인해 국가의 많은 땅과 중요 인프라가 침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6월 가디언지는 일부 추정에 따르면 2010년까지 만주로 인해 섬의 95%가 물에 잠기고 사실상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투발루는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이다. 투발루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마을에서 조용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농부들이며 각 마을에는 수백 명만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농부들의 일상생활은 정원을 가꾸고 다양한 식물을 키우며 대대로 전해진 기술을 사용하여 손으로 만든 배를 이용하는 전통 어업을 하는 것이 주요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투발루 사람들이 오랜 세월 유지해 온 문화적 유산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투발루의 주요 수입원은 외국 원조, 수집용 우표의 제작과 판매, 영해에서 운항하는 외국 어선에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러한 수입원은 투발루 경제에 필수적입니다. 유엔 개발 계획에 따르면 이 나라는 천연자원 측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분류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특히 받기 쉽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투발루의 개발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투발루에는 강과 가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식수를 얻는 데 끊임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거의 전적으로 빗물과 우물물에 의존하며 가뭄 기간에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2011년 투발루는 극심한 식수 부족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했고 이에 뉴질랜드가 개입하여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식수를 공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환경 문제에 직면했을 때 투발루의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역사적인 납치와 노예제도. 19세기 후반 투발루는 다른 많은 태평양 섬들과 마찬가지로 블랙버딩 무역이라고 알려진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 잔인하고 무자비한 관할행위는 원주민을 납치하여 피지나 호주와 같은 먼 곳의 농장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투발루 역사에서 이 어두운 장은 국민들의 포로와 노예화로 이어졌고 사회적 발전과 지역 사회 구조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면서 국가의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일부 고립된 사례에서 사람들이 자원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사제로 가장한 선원이나 다른 수법을 써서 서서머서 손이 독서 신뢰를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속거나 강제로 배에 태워졌습니다. 이들은 배에 오르자마자 집과 문화에서 멀리 떨어진 농장에서 잔혹한 처우와 착취를 당했습니다. 투발루에 대한 블랙버딩의 영향은 파괴적이었고 섬 지역 사회에 깊고 오래 지속되는 여파를 가져왔습니다. 이 무역으로 인한 가장 큰 결과 중 하나는 투발루 인구의 급격한 감소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납치되어 노예로 전락했고 이로 인해 섬의 경제 및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노동력이 부족해졌습니다. 이러한 강제적인 이주로 인해 지역 사회의 발전은 심각하게 방해를 받았고
지역사회가 스스로 번성하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게다가 투발루의 전통적인 구조 역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중추였던 젊은이들이 사라지면서 가족 및 지역사회는 약해지고 분열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족과 문화적 환경에서 떨어져 심각한 심리적,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납치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남겨진 지역사회에도 부재와 상실로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블랙버딩은 또한 투발루 사회에 깊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납치되어 노예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끊임없이 시달렸고 이로 인해 사회활동을 피하고 집에 머물러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공포와 불신의 분위기는 투발루의 사회적 응집력과 지역사회 생활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행히도 1872년령 영국령 태평양섬 주민보호법이 이 관행을 불법화하면서 아지랑이 사냥은 종식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토착 태평양 주민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싸운 선교사들의 끊임없는 옹호와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이 어두운 장은 끝났지만 이 관행의 여파는 투발루 사회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투발루 사회의 발전과 국민들의 역경에 대한 회복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유산은 투발루의 집단적 기억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군대가 없는 국가, 광활한 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오늘날 세계에서 독특하고 보기 드문 특징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투발루는 무기와 병력의 자원과 노력을 투자하기보다는 평화와 지역사회 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복지와 협력에 기반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결정입니다. 심각한 안보 위협이 없기 때문에 투발루 국민들은 따뜻하고 환영하는 환경에서 여유로운 속도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투발루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육, 의료 및 기타 필수 서비스 등 필수적인 분야를 우선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적 개발에 대한 이러한 투자는 투발루의 국민 복지 보장을 위한 전략의 기본축입니다. 투발루의 보안은 불과 24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된 소규모 병력에 의해 보장되며 모두 가볍게 무장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은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맡을 뿐만 아니라 긴급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보장합니다. 투발루는 자체 군대가 없지만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와 강력한 방위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은 위협이 발생할 경우 이 작은 나라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호주는 투발루가 직면할 수 있는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비자 정책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비자 정책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세계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든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고도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어느 나라의 국민이든 투발루에서는 다른 목적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환영합니다. 투발루와 해안 침식의 위협, 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작은 나라인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의 끊임없는 위협으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전체 인구를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뉴질랜드나 피지와 같은 나라로 이주시킬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기후변화 활화가 투발루의 영토와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투발루를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이 약속의 일환으로 호주는 매년 280명의 투발루 이주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투발루의 인구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구가 약 11,000명인 이 섬나라로 보내지는 송금액도 크게 늘릴 것입니다. 이러한 송금은 기후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투발루 경제에 필수적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투발루는 풍부한 자연과 문화적 환경을 자랑하지만 그 미래는 환경적, 경제적 과제에 의해 좌우되며 이에 대한 긴급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그 정체성을 보존하고 인구를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흥미로운 부분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시고 더욱 흥미로운 콘텐츠를 받아보시려면 구독해주세요.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저희 채널에 참여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